오늘은 이제 난간을 만들고 난간에 난간봉과 난간 손잡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평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평면도를 보시면 난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난간의 모양과 난간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죠. 자, 평면을 보시고 자, 난간을 만드시면 돼요. 3D 난간 빼기 정면. 항상 레이어를 만드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원을 찾아야 되겠죠. 자, 끝점이 여기 있고 다시 끝점이 여기 있고 아크 중심 시작 끝. 선만 있으면 되겠죠. 우리는 라인을 따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하나 복제하고 플립얼롱 레드 다이렉션.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면 모양은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테이프로 자, 찾아보니 100mm입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으로 자, 옵셋을 해주면 되죠. 100mm. 그러면 자, 이렇게 발코니의 바닥 부분과 난간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시 또 보시면 테이블을 보시면 높이를 보면 300mm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렘푸시로 얘가 이렇게 300mm가 올라온다는 사실인 거죠. 그 다음 이 슬라브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전산응용 건축제도 공부하면서 늘 방바닥의 두께는 얼마로 줬었나요? 전부 15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00mm잖아요. 전체 300mm. 자,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300mm인데 바닥의 높이가 150입니다. 그럼 남는 건 150이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방법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150 올리고 나머지 150을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이만큼 중간만큼 올려서 여백으로 만들 건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로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건 제 자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300입니다. 높이가 300이에요. 그런데 이 바닥의 높이는 얼마예요? 150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난간이 150이 남는 거죠. 150이 남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자, 보세요. 제가 여러 번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150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럼 난간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바닥은 이 상태로 그냥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면 자, 이게 난간의 모양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푸시 앤 풀로
50mm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150mm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가 다시 150. 얘가 하나밖에 안 올라가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거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옵셋 아니 푸시 앤 풀 300mm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하고 옵셋 100mm 푸시 앤 풀 150mm 그러면 한 번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는 이 상태에서 100mm 그 다음 다시 이쪽에서 바닥에서 옵셋 100mm 푸시 앤 풀로 50mm만 이렇게 올려주면, 자 보이시나요? 난간이 약간 턱이 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단이 졌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단이 있고 아래에서 봤을 때 약간 단이 있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냥 아예 밑에는 일자고 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mm가 되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난간을 이렇게 들 겁니다. 자,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이렇게. 그러면 아래서 보면 이렇게 단이 지는 거죠. 위에서 봐도 단이 질 거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르잖아요. 자, 다시 라인 끝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아크,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그 다음 이동하기, 정확히 말하면 복제죠. 그 다음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갖다 붙이면 이렇게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푸시 앤 풀로 300mm 그 다음 옵셋 100mm 마찬가지, 바닥도 마찬가지죠. 옵셋 100mm. 자, 푸시 앤 풀로 아래에서 50mm만, 거꾸로 위에서 100mm만. 그러면 금방 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크 그룹, 아니 얘는 메이크 컴포넌트를 해야 될까요? 네, 메이크 컴포넌트. 난간 정면 오른쪽. 자, 이동하기. 그 다음 얘도 컴포넌트로 바꿔버리죠. 분해하고 메이크 컴포넌트. 난간 왼쪽
메이크 컴포넌트 난간 정면 왼쪽 크리에이트. 그러면 난간 2개 만들었고요. 우측면은 이렇게 2개가 똑같고 이 위에가 완전히 달라요. 이 위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위에는 별도로 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별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쉬운 거부터 일단 해보자고요. 얘는 감춰야 되겠죠? 레이어가 잘못 들어간 게 맞네요. 3D 우측. 라인, 다시 라인, 아크, 여기가 아니네. 다시 라인, 똑같이 복제하고 플립 얼롱, 이번엔 그린 방향으로. 자, 마찬가지로 높이는 300입니다. 푸시 앤 풀 300mm. 옵셋 100mm. 푸시 앤 풀 100mm. 다시 옵셋 100mm, 푸시 앤 풀 50mm.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메이크 컴포넌트 난간 우측 아래, 그 다음 크리에이트. 자, 우측면을 클릭하고 자, 맞춰 놓으면 되겠죠. 자,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우면 테이프로 높이를 측정해 보세요. 500mm. 네, 바닥에서 500mm 떨어져 있네요. 이동하기. 500mm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키 눌려서 하나 복제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엔 난간 손잡이를 만들 겁니다. 여기 난간 손잡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재봅니다. 45mm네요. 난간 손잡이 어떻게 만드냐고요? 간단해요. 이거 복사하면 되죠. 이거 복사하면 되죠. 맨 윗부분 여기 복사하면 되죠. 자, 여기 있나요? 여긴 없나요? 그러면 그냥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메이크 그룹 이동해 볼까요? 네, 위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푸시앤풀로 45mm 돌출하면 이렇게 난간 손잡이는 완성이 됐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난간 손잡이 금방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난간 동, 흔히 말하는 난간 동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난간 동자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제가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보세요. 익스텐션 매니저에 보시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패스카피하고 웨일드하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전부 깔려 있나요? 없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예요. 자, 우리가 배운 명령어를 이용하면 여기 치수가 있어요. 디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을 가지고 치수를 이렇게 잴 수 있어요. 치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각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자, 원을 그리면 다이아메타가 이렇게 나와요. 자, 라인을 그렸습니다. 근데 얘는 선에 관련된 건 나오지만 각도에 관련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도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요. 각도도 나올 수 있는, 이렇게 각도가 나올 수 있는, 여기 되게 크네요. 네. 이렇게 각도가 나올 수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놨습니다. 플러그인이에요. 이거 디멘전 툴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저는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스케치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작업하기 어려울 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어플,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어플을 뭘로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바라는 언어로 만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바 랭귀지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자바 랭귀지입니다. 자바 랭귀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개발팀이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을 뭘로 할까 이제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었던 커피가 자바 커피 아니냐.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을 자바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들 그 냉장고에 보면 이렇게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숙성 누르면 김치가 냉장고가 알아서 숙성 온도로 보관되죠. 보온밥솥 보면 예를 들어 찰밥 누르면 찰밥 되죠. 그거 다 자바로 만든 겁니다. 그 기능 자체를 자바로 구현한 거예요.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자바예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들 다 자바입니다. 휴대폰 어플도 자바예요. 이렇게 자바 랭귀지가 있어요. 근데 스케치업은 루비라는 랭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라는 랭귀지를 다룰 줄 알면 내가 명령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콘센트를 전기에 딱 플러그인 꽂으면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케치업에서는 루비라는 랭귀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플러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루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혹시 루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런 거 다 루비라고 합니다. 윈도우의 3D 웨어하우스는 모델링을 가져오는 기능이라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는 루비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똑같아요. 3D 웨어하우스 로그인 되어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웨일드라고 하는 거 있죠. 웨일드, 용접하다.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잘못 보면 과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패스카피입니다. 패스카피를 보시면 여기 패스카피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쓸 거고, 치수 같은 경우는 디멘전, 디멘전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디멘전 툴. 얘를 설치하시면 저와 똑같은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캐드처럼 치수 기입을 넣을 때는 이렇게 디멘전 툴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누른 다음 들어가서 보시면 인스톨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설치하기란 뜻이죠. 인스톨 누르면 해당 컴퓨터로 설치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인스톨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파일로 되어 있는 루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바로 아래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익스텐션들, 즉 루비들입니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익스텐션, 루비들입니다. 여기 인스톨 익스텐션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루비를 그냥 여기다 설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확장자는 루비 파일입니다. RBZ. 확장자가 RBZ라는 파일로 있을 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딜 보시냐면 모델 인포인가요? 아니군요. 자, 모델 인포가 아니고, 자, 프리페어런스. 네, 여기 있네요. 프리페어런스라는 부분을 갑니다. 윈도우 메뉴에 프리페어런스로 갑니다. 윈도우에 프리페어런스. 여기에 파일즈를 눌러보세요. 여기에 캐드처럼 이렇게 설치되는 장소가 여기 나옵니다. 모델, 컴포넌트,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요.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자, 보세요. 프리페어런스의 파일 메뉴를 눌러보시면 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중에 컴포넌트를 하나 눌러보세요. 오픈 폴더 눌러보시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나올 겁니다. 컴포넌트 파일이 여기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컴포넌트 파일이 아니고, 자, 그 앞 단계에 스케치업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앞에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웨일드나 패스카피나 디멘전 툴,
디멘전 툴, 패스 카피, 웨일드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가 제가 드린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아니 총 세 가지입니다. 루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쓴다고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검색해서 직접 인스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필요한 플러그인을 검색해서 인스톨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은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바로 아래에 익스텐션 매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니저를 누르면 이 하단에 인스톨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프리페어런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플러그인이 없어요. 플러그인 폴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오픈합니다. 여기는 폴더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폴더를 바꾸는 거고, 오픈 폴더 합니다. 폴더를 오픈해 주세요. 그 다음 주소주를 보면 여기 컴포넌트 나오죠? 그 앞 단계 스케치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나와요. 바로 이 플러그인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RB 파일과 폴더 파일, 폴더를 같이 복사해 주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똑같이 복사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데다가 붙여넣기 하면 간단하게 설치는 끝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난간 동자를 만들 겁니다. 보통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 난간 손잡이 있죠. 이 난간 손잡이를 난간 두겁이라고 합니다. 두겁이라고요. 난간 두겁. 보통 두겁이라는 뜻이 위에 올려놓는 것. 위에 이렇게 난간이나 혹은 벽 같은 데다가 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돌을 올려놓거나 하는 걸 두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두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난간 봉 있죠. 봉. 이걸 난간 동자라고 합니다. 크기를 보면, 자, 크기를 보면 여기 테이프로 재봐야 되겠죠. 자, 60mm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난간 동자 그리던, 아니, 우리 난간 동자 안 가르쳐 드렸구나. 자, 지름이 60mm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서클, 이렇게 가운데다가 반지름 30엔터. 그 다음, 그러면 지름이 60이겠죠? 그 다음, 높이가 얼마냐? 그리고 테이프로 재봤더니 1550이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50. 네. 푸시 앤 풀로 1055. 네, 1055만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이때는 확실히 그룹을 다 만들어 놔야 얘가 별도로 같이 섞이지 않겠죠. 네. 그룹으로, 자, 이렇게 해요. 반지름 30에 높이는 1055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얘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있어도 돼요.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계속 갖다 쓸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 겁니다. 왜냐면 난간 동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중복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component. 자, 디파이션에서 난간 봉 혹은 난간 동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아직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얼라인먼트입니다. 얼라인먼트예요. 얼라인이라는 게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요 하단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오토캐드의 UCS와 같은 겁니다. 컴포넌트에도 UCS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UCS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얘를 불러올 때 여기가 원점입니다.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 원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불러오면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쭉 복제가 일어나요. 나는 센터에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렇게 경로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센터에 원이 따박따박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놓는다면 중심이 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센터와 경로가 삐뚤어지게 해서 들어가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있는 set component axis, axis가 축이죠. 즉 컴포넌트의 축을 set 변경하기, 얘를 눌러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누릅니다. 그러면 축이 왔다 갔다 해요. 자, 밑에 부분을 봅니다. 자, 밑에 부분을 보고 자, 찾아가야 되겠죠. 자, 센터에다가 그러면 자, 클릭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이렇게 두 군데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원점,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다시 한번 볼까요? set 컴포넌트, 그 다음에 원점, 그 다음에 레드 엑시스, 그 다음에 그린 엑시스. 그러면 컴포넌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 난간을 따라서 중간에 선을 이렇게 쭉 그려 나갈 겁니다. 중간에 선을 그릴 거예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아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간에 이 선들을 그릴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딱 선만 그린 겁니다. 선만 전체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을 따라서 중간을 따라서 선을 다 그린 다음에 익스텐션에 가면 웨일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익스텐션 매니저에서 웨일드를 했었죠. 자, 웨일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웨일드는 이렇게 선을 하나로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토캐드의 조인과 같은 기능입니다. 오토캐드의 조인과 똑같은 기능이 바로 웨일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선을 다 선택한 다음 웨일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 하나로 다 조인되어집니다. 웨일드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용접이란 뜻입니다.
접합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선을 전부 접합시키는 명령어, 그런 플러그인이 바로 웨일드입니다. 자, 이렇게 웨일드를 한 다음에 패스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패스를 안 풀었습니다. 자, 패스 카피, 그리고 난간 동작을 클릭. 그러면 쭉 복사가 됐는데 지금 2개밖에 복사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간격이 너무 크거든요. 3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300mm 간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패스 카피 기능입니다. 맨 첫 번째 거는 삭제.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이 표현이 다 완성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작업합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아크 시작점 끝점 라인 아크 시작점 끝점 다시 라인 패스들을 다 선택하고 웨일드 먼저 패스부터 쭉 만들어 봅니다. 라인 아크 시작 끝 다시 라인 아크 시작 끝 다시 라인 그 다음 웨일드 그 다음 얼마였지? 1055였죠? 자, 오픈하고 면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자, Z 방향으로 1055 올리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45mm,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패스 카피 300mm 간격이고 첫 번째 건 삭제. 다시 또 여기 볼까요? 자, 맨 위에 있는 면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메이크 그룹 이동하고 Z 방향으로 1055 푸시 앤 풀 45mm, 그 다음 경로 지정하고 익스텐션 매니저 패스 카피. 첫 번째 거 삭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난간이 쭉 완성이 됐겠죠. 각각 그룹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정면을 볼까요? 그러면 선택하고 이동 틀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곱하기 2. 자, 정면 끄고 그 다음 우측 네, 이렇게 있는 거죠. 컨트롤 키 눌러서 얘는 이와 같이 한 개만 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는 배면을 처리할 겁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처리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난간이 필요합니다. 동그란 난간이. 자, 트리플 클릭해서 얘만 복사하면 돼요. 붙여넣기. 이동 툴로. 자, 이 부분인 거죠.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보시면 얘가 이만큼 낮아요. 그 여기도 낮아야 됩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100mm가 옵셋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배면이니까 얘도 3D 배면으로 옮기고 내용물도 네, 얘는 그냥 분해하겠습니다. 메이크 유니크. 3D 배면. 그러면 이렇게 배면만 딱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컴포넌트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익스플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유니크가 있습니다. 메이크 유니크 익스플로드. 메이크 유니크가 뭐냐면 유니크가 유일한 이런 뜻이죠. 네. 자, 컴포넌트는 어때요? 여러 개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수정하면 전부 다 수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한 개만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분해해서 다시 재작업하거나 아니면 make unique, 유니크하게 바꿔버리거나, 즉 유일하게 바꿔버리거나. 얘가 똑같은 게 아니고 얘는 다른 거예요, 얘는 유일한 거예요 라고 바꿔주는 거죠. 왜 우리 종종 그런 얘기, 얘는 정말 유니크해. 무슨 얘기예요? 얘는 좀 특별해, 얘는 유일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난간, 지금 이쪽에 있는 난간과 이쪽에 있는 난간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메이크 유니크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아닌 그룹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배면이죠. 배면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두 개를 분해하면 자,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두 개가 결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옵셋 10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Z 방향으로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선은 삭제. 자, 이렇게 되어야 난간이 온전히 만들어지겠죠. 이런 모양이 되어야. 이게 배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배면이 돼요. 이렇게 되어야 배면이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다시 메이크 그룹 해놓고 자, 우측면을 볼까요? 우측면이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상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도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좀 내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라볼까요? 라인으로 이렇게요. 좀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싹 잘린 거 보이시죠?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딱 라인을 잘라놨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배면과 함께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면까지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 한 다음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난간 두 겹을 복사를 합니다. 위에가 이면이 두 겹이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자 그리고 메이크 그룹 자, 두 겹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두 겹이 될 선을 만들고 자 그 다음 2D 배면이죠. 2D 배면을 켜볼까요? 위치를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45mm 그러면 두 겹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난간이 난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중심선들을, 중간에 선들을 다 그려야 되겠죠. 그래야 패스카피를 할 수 있으니까 라인 중간점에서,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다시 라인,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끝,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트리플 클릭하고 그 다음 웨일드 선택하고 패스 카피. 자, 300mm. 그러면 300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쭉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난간은 이와 같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마무리 지어 보시죠. 이번엔 이제 현관문만 만들면 이제 끝나겠죠. 현관문을 만들 겁니다. 자, 다른 데는 다 필요 없고 3D 정면만 있으면 돼요. 다 끄고 3D 정면과 2D 정면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3D 현관. 자, 그러면 현관은 현관대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그 다음 이동하기, 중간까지만 이동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렉탱글, 자, 보세요. 렉탱글 하나씩 그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을 찾아봅시다. 여기네요. 자, 렉탱글. 다시 렉탱글. 그 다음 아크. 중심, 시작, 그리고 다시 중심, 시작, 끝. 다시 서클, 아크, 중심, 시작, 끝.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자, 여기 간격을 한번 봅니다. 테이프 간격이 20mm입니다. 그러면 옵셋 20mm를 하면 돼요. 옵셋 20mm.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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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셋 20mm. 자, 이렇게 20mm씩 다 옵셋을 하시고 라인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시 그려줍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세요. 이 선이 없으면 안 돼요. 원래 이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이렇게는 그려줘야 되겠네요. 끝점을 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중심을 향해서 전부 다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 벽 두께를 만들질 않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가운데를 선택하고 이동을 해보세요. 이동하기.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20mm만, 그러면 이렇게 요철감이 있는 그런 방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철감 있는 이런 현관문을 만들 때 요철감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현관문을 만들어 보시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동하기, 중간까지. 그러면 정면을 끄고 보면 이렇게 요철감 있는 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자, 이렇게 요철이 있는 이런 문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만들어야죠. 계단과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2D 정면하고 바로 이렇게 2D 정면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렉탱글 그리고 라인을 하나씩 그려 놓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평면도를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시 앤 풀, 그 다음 푸시 앤 풀, 마지막 푸시 앤 풀. 이렇게 생긴 거죠. 계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단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난간은 평면이 필요 없습니다. 네, 3D 현관이면 되겠고요.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자, 이번엔 우측면이나 좌측면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 라인. 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선을 따라 그리면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면이나 정면을 같이 보시거나 혹은 평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트리플 클릭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 테이프로 길이를 재면 100mm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보니까 높이가 조금 다른 듯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라인. 여기가 난간의 최대 높이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난간 두께는 45mm. 네. 라인.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충분히 연결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얼마든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렉탱글 아니 이동 선택하고 이동 45mm 다시 라인 보라색 선으로 끝까지 연장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레이즈로 선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하면 되겠죠? 트리플 클릭 이동하기 여기죠. 푸시 앤 풀 100mm. 네. 난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테이프로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1155mm 1155mm 1100mm 1105mm 조금씩 위치 차이가 나네요. 원래 이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위치 차이가 조금 나네요. 뭐 무시하고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역시 라인 중간선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 자, 웨일드 그 다음 선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꽂짝 내리면 이 부분이네요. 자, 여기서 만들면 되겠군요. 자, 컴포넌트로 하나 불러볼까요? 우리 만들었던 거. 난간 동자 불러왔고요. 난간 동자가 감춰진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자, 패스 선택하고 얘는 메이크 유닉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하고 패스 카피. 그러면 자, 이렇게 패스로 복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스케일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을 만들면 되겠네요. 선택하고 몇 개 안 되니까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 툴로 복제. 네, 이렇게 복제하면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건물 모델링이 완성이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까지가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이어 0에다가 갈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그라운드가 여기까지예요.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비로소 조감도가 완성이 된 거죠. 자, 모델 인포에서 지오 로케이션 값, 그 다음에 시간대. 그러면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바라보면 얘가 이제 조감도인 거죠. 조감도가 다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쪽을 볼지, 남동쪽을 볼지, 남서쪽을 볼지, 혹은 이렇게 북쪽을 바라볼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렌더링. 선라이트 클리어. 인터랙티브 끄고 엔바이러먼트 레이트레이스 그리고 렌더.
화면에 보는 게 최종 렌더링하고 있는 거죠. 아직 재질을 입히지 않았고 현재 렌더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가 1600 한도로 지금 렌더링을 하고 있고 대략 A4 사이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이 렌더링 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케치업의 장점은 스케치업 파일 있죠? 스케치업 파일이 타블렛이나 모바일에서 바로 보여요. 그래서 움직여보면 타블렛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이렇게 돌려다보는 거.